아마 저 같은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속상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아껴야 하나 싶어 서러웠던 기억이요. 친구들은 새 차 뽑았다며 자랑하고 명절에는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는 좋은 레스토랑 얘기들이 오가는데 나는 그저 우리도 언젠가 하며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쓸 거 줄이고 또 줄였던 시절. 사실 그때는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보고 부럽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 잘했냐며 묻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 참고 큰 차 말고 중고차 타고 여행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식도 간소하게 했던 그 시절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땐 너무 초라한 선택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값진 선택이었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같은 고민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는 은퇴가 왔을 때 돈 걱정이 없는 사람과 돈 때문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아주 사소하고도 집요한 선택의 누적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소비 습관의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50대 친구는 한때 진짜 잘 나갔습니다. 외제차 리스하고 매달 좋은 레스토랑, 해외여행은 기본이었어요. 그 친구는 사는 게 뭐 있어? 벌면 쓰는 거지.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연금 빼고는 소득이 끊기더군요. 연금으로는 대출이자 생활비도 벅찹니다. 차는 리스 반납하고 집도 담보대출 갚느라 허덕이고요. 애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진짜 남은 게 없네라고 한숨 쉬는 친구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반면에 저는 중고차만 고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불만이 컸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 왜 우리 차는 맨날 낡았어? 할 때 마음이 찢어졌죠. 그러나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차는 이동수단이다. 새 차 자랑할 필요 없다. 그 돈을 투자금에 보태자. 덕분에 차값 감가상각이 없었고 유지비도 저렴했습니다. 남들이 새 차 리스료 낼 때 저는 그 돈으로 매달 투자했습니다. 둘째는 가족과의 합의와 계획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은 은퇴 후 이혼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아내가 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었어요. 명품, 외식, 여행은 꼭 해야 한다고 싸움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결국 이럴 바엔 혼자 산다 하며 갈라섰습니다. 저도 이런 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식비 줄이자고 하면 아내가 당신은 너무 쪼잔하다고 화낸 적도 많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대화였습니다. 앉아서 우리 노후 그림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 아끼면 나중에 애들 독립하고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빚 걱정 없이 여행도 갈 수 있다. 이런 설득을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아내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결국 가족이 같은 그림을 봐야 됩니다. 셋째는 투자 습관의 꾸준함이에요. 투자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돈 생길 때마다 넣고 무조건 빼지 않는 겁니다. 저도 대단한 전문가 아니었어요. 그냥 펀드, ETF, 연금저축 같은 기초적인 것들에 나눠서 자동이체로 넣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겁 안 먹고 꾸준히. 한 예로 회사에서 성과급 나왔을 때 동료들은 이럴 때 가족 위에 써야지라며 좋은 가방, 좋은 여행 예약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투자 계좌로 쑥 넣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불만이 있었죠. 그래도 설명했어요. 이번 한 번만 참자. 이게 나중에 우리 생활비가 될 거야. 그렇게 쌓인 돈이 은퇴 후 저를 살립니다. 지금 저는 정말 편합니다. 새벽 배송비 아낄 필요도 없고 여행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검소한 편이에요. 돈이 남아돈다고 펑펑 쓰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제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선택의 싸움이에요. 남들처럼 살 거냐, 나답게 살 거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비를 지금 할 거냐, 나중에 부러워할 자유를 준비할 거냐. 이게 젊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모두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나만 초라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때의 작은 차이가 너무나 큰 격차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40대, 50대 분들 중에 이 글을 보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저도 별거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만 조금 오래 참았고 조금 더 많이 대화했고 조금 더 꾸준하게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 돈 걱정 없이 가족들과 웃으며 지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같이 준비합시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부러운 노후가 되도록. 아까 이야기에서는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은퇴 준비의 큰 그림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말투는 똑같이 편하게, 그러나 내용은 전문가 상담받듯이 실질적인 정보로요.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준비해야지 하고 마음은 먹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3가지를 꼭 권해드려요. 첫째, 소비습관 재설계하기 가계 흐름표 작성부터 시작. 많은 분들이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그거야 말로는 쉽지라고 하십니다. 맞아요. 막연하게 아껴야지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가계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에요. 실제 팁, 종이든 앱이든 상관없어요. 지난 3개월 정도 카드 내역, 통장 내역을 전부 정리해 보세요. 고정 비대출이자, 관리비, 통신비와 변동 비식비, 외식, 쇼핑, 유흥을 나눠 적어보세요. 보통 이 작업을 하면 이 정도 썼다고? 하고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은퇴 전에 했던 건 매달 저와 아내가 한 번은 앉아서 우리 지출을 검토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차를 리스해서 중고 구입으로 바꿨고 대출 상환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제 수치 예시. 외식비 월 60만원, 30만원. 차량 유지비 리스료 포함 월 80만원, 중고차 유지비 월 20만원. 담보대출 이자 월 45만원, 조기 상환 후 0원. 이렇게 줄인 돈을 죄다 투자 계좌로 옮겼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이 남았어요. 연 1200만원, 10년이면 1억이죠. 복리효과는 덤이고요. 둘째, 투자계획 자동이체와 분산투자 습관화하기. 많은 분들이 투자는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은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실제 팁, 급여나 소득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금액은 무조건 불편할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남는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쓰는 거예요. 투자 상품은 너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ETF 30%, 해외 지수형 ETF 30%, 채권형 ETF 펀드 20%, 연금 저축 IRP 20%. 저는 회사 다닐 때 성과급이 나오면 무조건 투자 계좌에 넣었어요. 가족여행? 그건 별도로 저축한 돈에서. 주의사항. 투자금 빼서 쓰지 마세요. 급할수록 투자금은 건드리지 말고 생활비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해요. 단기 수익률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투자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세요. 실제 수치 예시. 월 투자금 100만원, 연 1200만원. 연평균 수익률 6% 가정시 20년 후 약 4억 7천만원. 복리 계산의 위력입니다. 전문가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셋째, 가족과의 합의와 교육.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장 큰 실패 사례는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계획하고 혼자 준비하는 겁니다. 은퇴 준비는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건드려야 해요. 실제 사례. 어떤 부부는 남편이 은퇴 준비를 완벽히 해놨는데 아내는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 은퇴 후 이혼했습니다. 다른 부부는 남편이 쪼잔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외식비, 차량비 줄이자고 설득했고 아내가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아내가 적극적으로 재테크 책을 읽고 자녀 교육비 구조까지 개선했어요. 지금은 둘이 손잡고 여행 다닙니다. 실제 팁. 한 달에 한 번 가족 재정회의를 하세요.
우리 노후를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65세 은퇴 후 월 생활비 2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금은 얼마 나오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건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엄마 아빠가 아낀 건 너희 등록금이었어. 너희도 나중에 내 돈을 내가 관리해야 한다. 주의사항. 가족 간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너무 쓴다. 대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라고 말해야 해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같이 이야기하세요. 이번 달 외식비 30만 원으로 줄이자와 우리 10년 후 대출 없는 집에서 살자를 같이 잡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작이 반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출 내역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번 주말에 가족과 대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달 급여가 들어오면 자동 이체 설정하세요. 제가 전문가로 상담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방에 인생 바꿀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걸음씩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요.